나오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됩니다. 여기도 저기가 예, 걱정은 저기고 여기가 안 된다. 예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량이랑 벌금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 전 대통령부터 보면요. 애초에 1심에서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 1년이 늘어난 25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벌금도 20억 원이 늘어난 200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징역형과 벌금형이 늘어났나라고 보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벌금만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벌금만 이제 20억 원가량 늘어났는데요. 일단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이 2심에서는 부정한,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함께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형량과 그리고 이제 벌금 액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게 1심하고 달라진 부분이 영재센터를 어떻게 보느냐가 좀 판단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심과 달리 이것은 경영 승계에 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것을 뭐 정확히 밝힐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포괄적인 묵시적 승계가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무죄 부분이 유죄로 됐기 때문에 형량을 그대로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형량을 징역형을 1년 높였고 또 사실은 이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벌금도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 판결에 사실 뭐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물론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재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승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한 70억 정도 되는데 뭐 보험이랄지 그런 거 합치면 한 87억 정도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 판결은 뭐 거의 1심과 똑같지만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부정한 어떤 삼성의 포괄적 승계와 관련해서 어떤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뭐 비슷하게 선고가 됐다가 항소심에서 부정한 청탁 부분을 부정한 어떤 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승마와 관련돼서 그중에서 36억 원을 제외를 해버렸어요. 그 나머지를 무죄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보험금 2억 빼놓고는 다 유죄로 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이 대법원을 갔을 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과 똑같은 식으로 판결을 하느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떠한 운명이 좀 갈라질 수 있는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형량이 1년이 넘어간 것은 최순실 씨는 안 올라갔잖아요. 최순실 씨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밝힌 것은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3년 받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작한 것 같고 또 이러한 범죄 사실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형량을 좀 높였는데 그래도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사실은 벌금형 선고는 20억 정도 더 상향 선고했죠. 그러면 소국장님 지금 다 합치면 현재까지 33년. 나이가 67세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국정농단은 이번에 이제 2심이 끝난 거고요. 거기서 25년 선고됐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는 1심인데 징역 6년. 공천 개입도 1심인데 징역 2년.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다 더하면은 33년이거든요. 그렇죠. 총 앞으로 이제 뭐 대법원도 남아 있고 또 특수활동비랑 공천 개입은 앞으로 계속 항소심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33년.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지금 23년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범행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이걸 수석들의 다 어떤 잘못한 일이라든지 최순실 씨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반성하지 않고 그걸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재판 전반에 걸쳐서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법원이 이번에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원칙적으로 이제 지금 결석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그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하면 강제 인치를 할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그 상태죠. 그러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 이 법 절차를 이제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은 그 양형 참작의 그 가중 요소로 분명히 그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성이 없고 그 남 탓을 한다. 최순실 씨 탓을 하고 참모의 탓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예.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 가중 요소로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모 매체와의 그 인터뷰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전부터 무엇인가 나를 엿보려고 하는 기획설이 있었다고 하는 소위 그 음모설을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고사를 하고 심정적인 그 반성은 기미가 전혀 없다. 이것은 국민의 진실을 바라는 기본 대통령의 그 지위와 너무 거리가 먼 것이다. 예. 그런 점 등의 양형이 아마 가중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근데 반면에 양 변호사님, 최순실 씨는 아까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출석도 했고 인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담담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도 사실은 그냥 멍하니 이제 검사 측 본인과 앞에 이제 마주보고 있는 쪽이 검사 측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종종 이렇게 본인의 목을 뭐 주물른다든지 천장을 응시한다든지 이런 뭐 행동들을 보였지만 어쨌든 뭐 특별한 이런 사항 없이 그 재판을 그 선고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고가 끝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방청석을 그냥 쭉 둘러보고 말없이 퇴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최순실 씨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받아들이는 건가요? 저런 상황을? 근데 사실 뭐 특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굉장히 소란도 많이 피우고 뭐 민주적 특검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또 법정에서도 굉장히 검사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해왔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죄를 다퉈보고 그게 안 되니까 아니면 뭐 사적으로라도 고함도 치고 그렇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데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그 가중적 요소로 정상 참작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거의 포기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아니면 모욕을 주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수능을 하고 향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형량은 뭐 20년입니다만은 업무반까지 합치면 23년이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아마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3년 이후에? 아니에요. 23년을 다 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가석방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대두될 때 본인의 어떠한 이런 자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어떤 형량을 다 살고 나오지 않더라도 뭐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전략적인 게 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입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반성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항소심부터 태도가 확 변했어요. 네.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항소심에서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뭐 특히 언론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 그러한 걸 보도를 했다랄지 아니면 자신에게 그러한 것 불리한 그런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순응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후위를 좀 도모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이 형량을 지금 와서 다툰다는 거는 의미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뭐 검찰 조사 단계, 특검 조사 단계
이런 데에서는 뭐 막 적극적으로 일종의 반항도 하고 네. 항의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 들어가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스스로 내 형량 높여주세요라고 이제 판사한테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태도 자체가 검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순실 씨도 법정에 나왔을 때는 어떤 최대한 그 재판장의 의견에 따르는 공손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형량을 받는데도 유리하고 향후에 형량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가석방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상황을 봤는데도 예. 유리하다라고 뭐 판단을 하니까 과거랑 특검 때 보였던 모습과 재판에서의 모습이 최순실 씨 사이에서 좀 극명하게 좀 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봤는데 오늘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 그 안과 그 바깥에서 뭐 일정한 뭐 소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안에서는 이제 재판장이 그 퇴중하고 나서 이것이 그 재판이냐, 사법부 이것이 끌어내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그 외쳤다고 이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망의 그 목소리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재판장은 김문석 그 판사인데 예. 그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대법관의 그 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재판을 맡으려고 했던 것은 그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 재판 자체가 이 지금 최순실 씨, 안종범 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 그 재판이 옆에 있는 형사 3부에 배당이 됐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재판관과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연고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 김문석 판사한테 배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적인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무슨 연고 관계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공정하게 재판을 한 것이지만 법정 내에서 그와 같은 소란이 그 있었고요. 또 그 법정 그 밖에서도 원래는 집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태풍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집회는 자연스럽게 그 취소가 되고 다만 이제 그 준비했던 천막은 네. 그대로 이제 그 붙여져 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외춤 자체도 박영수 특검 그 나쁘다에서부터 이것은 인민 재판이다. 네. 재판 자체가 이제 엉망이다. 뭐 이렇게 그 구호가 다소 외쳐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 그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선고되고 나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 과정에서 네. 그야말로 오열을 하다 보니까 가슴에 119가 왔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에 그 통증을 그 호소해서 병원으로 바로 그 이송되는 뭐 이와 같은 그 사태도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장 앞서 영상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온 거를 영상으로 봤었는데 어떻게 글쎄 저도 오늘 왜 왔을까 궁금한데 일단 방청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예. 밖에서 이제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재판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반인권적이고 너무 가혹한 어떤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재판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김문수 전 지사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오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 뭔가 좀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뭔가 본인의 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간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판정 방청을 하고 싶었으면 미리 해서 방청권을 그러게요. 받았을 텐데 네.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청권이 없어서 법정에는 못 들어갔습니다.